네, 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은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2시 22분이고요. 아마도 월요일 밤에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과거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저번에 화면 녹화를 같이 했는데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구독자분들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당분간 이 포맷을 좀 유지를 좀 해볼까 싶고요. 너무 우주 화면만 나오는 건 조금 지루하지 않나. 물론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맞나요? 네. 대부분 아마도 그냥 소리만 듣고 계실 확률이 높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혹시 우주가 너무 좋아서 우주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주가 너무 좋아서 우주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냥 대충 보세요. 네,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회사 일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출근을 해서 일을 조금 했고요. 좀 경제 쪽, 거시경제 쪽 다루시는 분의 책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늘 그렇지만 거시경제 쪽은 참 질문지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짧은 탓이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헤매다가 출근한 김에 제 거 유튜브 편집도 조금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때 원래는 저희 회사 밑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유자씨 맛있는 저녁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마트가 문을 닫았지 뭐예요. 일요일 정기 휴무일이어서 그냥 집에 와서 어제 끓였던 김치찌개랑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명절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동그랑땡이 있어가지고 그거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먹었는데 어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주 최근 몇 달 동안 끓인 찌개 중에서 제일 맛있게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제 추측으로는 청양고추를 넣었거든요. 기존에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청양고추를 안 넣었었고 그리고 고춧가루를 평소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맛있는 매콤함이 확 올라오면서 맛있더라고요. 먹는 동안에 힘들 정도로 매운맛은 아닌데 딱 적당히 참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맛있는 매운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자씨도 다 먹고 엄지를 척 올렸고요. 근데 유자씨 같은 경우는 제가 무얼 해주던지 간에 보통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김치찌개는 제가 먹기에도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꼭 청양고추를 넣어야겠구나. 그리고 고춧가루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넣으면 맛있겠구나. 그리고 어제는 특별히 고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를 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맛이 좀 더 맛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평소에 혹시라도 내가 끓인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원 2꼬집 정도. 미원을 넣으면 다 맛있죠. 제가 예전에 미원 광고를 찍은 적이 있어요. 미원에서 무슨 책이 나왔는데 미원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 그러니까 미원으로 할 수 있는 요리라기보다는 미원이
레시피에 포함된 요리들로 가득 찬 책, 미원 식당이었나?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유자 씨랑 요리도 좀 해먹고, 제가 그 당시에는 요리를 지금보다 더 못할 때였는데 광고 영상이니까 최대한 또 예쁘게 음식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유튜브 편집을 위한 영상들을 제 노트북으로 다 옮기고, 보통은 핸드폰으로 찍고 요 카메라로 좀 찍고, 그리고 요 카메라로도 찍습니다. 이건 고프로인데, 그래서 요 세 군데에 있는 것들과 유자씨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까지 모두 취합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아이폰에 있는 영상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에어드랍으로 옮기는데 가끔씩 좀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빡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3주치 영상을 한꺼번에 옮겼더니 거의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다 옮기는데. 그래서 이제 편집만 딱 하면 되는 상태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유자 씨는 알밤이 밥을 먹이고 있고요. 모유를 먹이고 있고, 너무 졸려서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눕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모유를 먹이는 자세를 예전에 김유라 작가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알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졸릴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워서 아마 유자씨도 같이 잘 거예요. 자면서 먹이고 그러고 있어서 제 침대 영역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좀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고프로를 보여드렸는데, 고프로가 고장이 났어요. 이 고프로 10이거든요. 고장이 나서 영상 촬영을 누르면 한 10초 정도 찍히다가 혼자 꺼져버립니다. 처음에는 배터리가 좀 없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배터리를 다 풀로 충전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꺼져가지고. 근데 이게 고프로가 제가 알기로는 수리를 보내려면 어디였더라? 어디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리고 산지 1년인가 2년 동안에는 웬만한 것들은 무상 AS가 됐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산 게 한 2년인가 1년 넘은 것 같아서 무상 AS 기간에서 혹시 이제 벗어났으면 고칠 때 돈을 좀 더 줘야 되잖아요. 이 카메라가 60만 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좀 걱정이 되는 상태고요. 요거는 소니에서 나온 GV1이라는 카메라인데, 요것도 저번에 고장이 나서 24만 원인가 주고 고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이고 주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장비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장비가 최대한 덜 고장나면 좋죠. 제가 돈이 남아나면 자주 고장나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아니다, 돈이 많아도 자주 고장나면 짜증나겠군요. 어쨌든 그런데 고프로까지 고장이 나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갤럭시 버즈를 쓰는데, 여기 있네요. 맞지? 버즈가 한쪽이, 이쪽 오른쪽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들리기는 하는데 핸드폰 음량을 완전 최고로 키웠을 때 작게 들리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거의 지금 수명을 좀 다 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수리를 맡기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하면서 언제였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예전이에요. 그 갤럭시 A80이라고 삼성에서 나온 약간 보급형 보단 조금 좋은 중급형 정도 되려나? 중급형 핸드폰 광고를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갤럭시 버즈를 같이 받았거든요. 기계랑 같이 핸드폰이랑.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무상 AS 기간이 훌쩍 넘어버렸을 것이라서 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져가는 가보고 예전에도 한번 고장 나가지고 한번 가져갔더니 그냥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땡큐죠 저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렇게 무료로 바꿔줄 것 같지는 않고 네 고치기도 아마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작은 물건이고 뭐 고치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나온다. 그럼 고치기가 좀 애매하니까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당시에 정가가 뭐 한 10몇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광고를 그때 찍고 갤럭시 버즈를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유자 씨한테도 생일 선물인가 그냥 사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다른 무선 이어폰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더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썼을 때 뭐 제가 쓰는 사용 용도 내에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성능을 발휘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번 일단 가져가는 가보고 못 고친다 그러면 하나 새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무선 이어폰을 하나 살까 싶은데 무얼 사야 하나 보통은 에어팟 프로 뭐 이런 거 많이들 쓰실 텐데 가격이 조금 나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무선 이어폰은 제가 편집할 때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뭐 사실 음질만 좋으면 비싸도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보통 이제 편집할 때 쓰는 헤드셋은 요런 이제 무선 헤드셋이거든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음질이 요런 무선 이어폰보다는 훨씬 좋죠. 그렇긴 한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목 디스크가 또 있거든요.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보통 편집을 하면은 막 몇 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꽤 이제 묵직하다 보니까 목에 아무래도 부하를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헤드셋을 최대한 좀 덜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갤럭시 버즈를 끼고 편집을 할 때가 많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만 헤드셋으로 하는 편인데 만약에 에어팟 프로를 샀을 때 헤드셋으로 예를 들면 이 버즈랑 헤드셋에 뭐 한 중간 정도의 음질을 낸다. 그러면 사실 헤드셋으로 최종 뭐 사운드 테스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에어팟 프로를 질러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고 그림 그리는 용도로 아이패드도 쓰고 있고 편집할 때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어팟까지 사면 저도 어쩌면 앱등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뭐 대안이 있다면 에어팟 말고 다른 거를 살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에어팟 최신 버전 말고 그 이전 버전을 중고로 사서 일단 조금 경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 업무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새 거를 살지 아니면 뭐 기왕 사는 거 그냥 한 방에 새 거로 살지 고민이 조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업무 용도로 사는 거다 보니까 새 거를 사면 비용 처리가 될 거고요, 아마도. 네. 중고로 사면은 뭐 그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새 거를 살까 싶기도 하고 뭐 고민을 좀 하다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강과장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은 현재 시점에서 뭐 빠르면 1, 2주 전 영상이고 늦어질 때는 한 달 정도 전 영상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추시에서 제가 무선 이어폰을 새로 사게 되면 그 소식을 먼저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갤럭시 버즈를 만약에 이번에도 공짜로 바꿔준다,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면 아마 계속 쓸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사실 돈을 아끼려면 요거를 공짜로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 마음 어딘가에는 에어팟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이거를 안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네. 어쩔 수 없이 나는 에어팟 프로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합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머니맵 채널 댓글들을 보다가 어떤 댓글이 조금 이제 저의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오늘은 좀 저녁 내내 약간 좀 일이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좀 씁니다. 그 종이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정리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댓글이 별로 뭐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진행자는 뭘 자꾸 저렇게 쓰고 있냐. 무슨 노량진 수험생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셔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내내 조금 다운된 상태로 있었고요.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내 능력치를 더 많이 좀 끌어올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며칠 전에 앞으로 조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바로 저런 댓글이 하나 달려버리니까 그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좀 멘탈이 약한 편이라서 아무튼 그랬었고요. 지금은 조금 몇 시간 지나가지고 약간 잊혀지긴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참 뭔가 머니맵 채널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서의 삶이잖아요. 뭔가 남들에게 뭔가 보여지고 나의 그 컨텐츠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들었을 때 강과장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도 영향을 좀 끼칩니다. 아무래도 편집할 때 집중이 좀 안 된다거나 그리고 보통 악플 같은 게 좀 달려도 강과장 채널에서만 달렸었는데 요즘에는 2개 채널에서 같이 달리다 보니까 가끔씩은 제 일상도 좀 같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살짝 들 때도 있고요. 네, 악플은 참 아니면 악플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여튼 저를 좀 지적하는 댓글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참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저도 벌써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네,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욕 안 먹게끔 더 잘하면 되겠죠. 진행도 더 잘하고 그리고 약간 가끔씩 댓글이 진행자의 약간 시선 처리가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댓글들도 좀 달리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한 번인가 2번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누구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잘 못 쳐다봅니다. 빤히 못 쳐다보고 조금 시선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저의 좀 불안한 눈빛이 시청자들에게 좀 보여진 게 아닐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 눈을 좀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학원이 있는 건지, 뭐 스피치 학원 같은 데를 좀 다녀야 하나 그런 고민도 갑자기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 유튜버 분께서 오늘 터진 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오늘 일일 거거든요. 모 유튜버 분께서 음주 운전 관련된 일로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음주 운전을 하셔서 경찰에게 적발이 됐고 면허 취소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셨고 자기 채널에 이제 사과의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음주를 한 상태에서 뭐 도로를 달린 건 아니고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대리기사분이.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리기사분이 그 차를 조금 잘 찾게 하기 위해서 차를 반대로 이제 돌려놨대요. 오르막길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방향을 이제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올라서 그 방향만 바꾼 거죠. 방향 바꾸고 이제 있었는데 경찰 분에게 적발이 됐고 어쨌든 뭐 면허 취소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뭐 말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라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음성 파일로 녹음된 거는 그분께서 공개를 하셨는데 떳떳하면 블랙박스를 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또 커뮤니티들 좀 난리 나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예전에 그분이 구독자 적을 때부터 오랫동안 봐왔었고 아이가 또 둘이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육아 컨텐츠도 자주 올리셔서 불과 며칠 전에도 재미있게 영상을 봤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유튜버 분들이 조금 이래저래 이슈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거의 본업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유튜브를 뭔가 메인 직업으로 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작든 크든 실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파트타임으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유튜브 수입이 제일 메인 수입이 됐는데 좀 길게 보고 제가 메인 직업으로 삼을 만한 것을 빨리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뭔가 남들에게 알려진 상태로 일을 하는 게 리스크가 참 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회사 다닐 때가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제가 퇴사를 했던 그 회사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거의 직원들이 절반 이상 잘렸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퇴사를 안 하고 그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저도 뭐 같은 상황이었겠죠. 근데 팀별로 팀장 1명과 직원 2명, 한두 명 정도만 남기고 다 잘랐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에 팀장이었으니까 저는 아마 잘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월급도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는 한 두세 달 밀려 있었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잘리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임금 체불을 겪고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 3번 밀려봤거든요. 그러니까 3차례. 보통 한 번 밀리면 한 1년 이상씩 가는데 그 3번의 임금 체불은 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밀렸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금 들어놨던 거 까먹으면서 살면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는 상태인데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월급이 만약에 3달 정도 안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물론 현재 유튜브 수입이 있으니까 밥을 굶지는 않았겠지만 아찔하죠. 사실 좀 메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 모양이 좀 되어버리면 좀 어질어질했을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뭐 경기 침체다, 경기 둔화다, 어떤 분들은 막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제가 지금 경기 침체인지 경기 둔화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저한테 제일 가까운 곳 중에 한 군데에서 전 직원의 70%가 잘려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받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대출 금리들도 다 같이 좀 올랐을 테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넷플릭스에 수년째 컨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한순간에 힘들어진 거죠. 넷플릭스한테 받는 돈이 꽤 되거든요. 제작비를 다 충당할 만큼까지 주진 않지만 그래도 몇십억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이제 회사가 휘청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빠져 버린 거죠. 자빠져서 많은 직원들이 잘렸고 거의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0명 이상 됐을 텐데 그 중에서 뭐 50%에서 70%면 1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나오던 당시에도 사람을 한참 뽑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못해도 그러면 한 6, 70명 이상은 잘렸을 것 같은데 그게 참 그래요. 이게 제가 있던 업계에서는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잘려도 어디를 가려면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어가면 보통 팀장 이상의 직급을 달 정도의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도 팀장이 비슷한 연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나랑 비슷하거나 비슷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을 뽑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이 쉽지가 않고 특히나 또 팀장 직책에 있던 사람들은 실무보다는 뭐 컨펌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다 보니까 실무 감각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직을 해서 거기서 바로 막 손 빠르게 일을 팍팍팍팍 쳐내고 이런 상황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이직이 힘들고 그렇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어영부영 이렇게 좀 이직 못하고 하다 보면은 또 좀 이제 스스로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회사에 갔는데 이제 공고사직 대상이신 분들 중에서
40대 거의 중후반이신 분들도 꽤 계시고 나이가 차신 분들이 꽤 많은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알아서 그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겠지만은 참 이게 회사가 오래오래 꾸준히 돈 잘 받으면서 또 돈 많이 받으면서 다니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회사 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던 게 미리 내 자식들이 미래에 받을 이런 고통들을 최소한 줄여 주시기 위해서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물론 공부 잘한다고 꼭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좋은 회사 간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그랬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주식 관련해서 컨텐츠를 회사에서 이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이상한 현상이 좀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전기차들이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많아질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나? 전기차 점유율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정도라고 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랑 좀 달라서 기술력이 조금 더 떨어져도 만들 수 있고 보통 내연기관차들은 엔진 성능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모터로 돌아가다 보니까 모터는 기술력이 생각보다 엔진보다는 그렇게 회사마다 차이가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차 가격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배터리가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고민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니까 중국에도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원자재 관련된 소재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중국 시장이 좀 크고 중국에도 인구도 많고 앞으로 커질 확률도 크니까 이제 중국에다가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우리나라에 배터리 셀 만드는 업체가 크게 3군데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잘 하니까 좀 국내에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디에다가 해야지 내가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약간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투자하기에는 중국 시장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중국만 하자니 뭔가 중국은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국 2차전지,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회사들도 투자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국내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그래도 중국 전기차랑 중국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짱이다라고 약간 좀 이상하게 나뉘었어요. 두 군데가 나뉘어서 서로 우리가 짱이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둘 다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뭘 투자를 해야지 더 좋을까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약간 이게 두 진영이 딱 반으로 갈려가지고 좀 이상하게 좀 싸우고 있는 그리고 요즘에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셀 업체나 양극재 업체나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거의 1월 기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회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잖아요. 이제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게 짱인 거죠. 뭔가 느낌상.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 배터리 기술력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더 좋은 거고 반대로 이제 중국 2차전지 관련된 이런 ETF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의 최근에 하여튼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반토막 났나? 하여튼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 2차전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2차전지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시는 유튜브 채널에 가서 막 댓글을 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많이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현상들이 참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그냥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 본인이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올 것 같다고 판단되는 거에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데 자꾸 왜 싸우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전기차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련된 컨텐츠를 다뤘던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국 전기차 ETF 같은데 투자를 할 적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테슬라가 거의 $100 초반에서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2배 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그 $100까지 갔을 때 테슬라 관련된 주식 컨텐츠를 다루시던 유튜브 채널 댓글들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근데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엄청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가보면 또 찬양 일색입니다. 네. 덕분에 저점에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다. 덕분에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와 역시 테슬라야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가 인간 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중국 전기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한번 좀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예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말을 듣고 당연히 뭐 따라서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는 주식 못합니다. 네. 저랑 반대로 하시면은 돈을 벌거든요. 그럼 제가 혹시라도 중국 전기차 ETF를 사게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락에 제가 기름을 붓는 것일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어쨌든 뭐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통 막 정말 사람들 죽는다 할 때 사면 좋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길래 그런 제 나름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포장된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혼자서 또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유자 씨의 녹수가 아마도 지금쯤은 끝났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서 편집해서 후딱 올리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회사에 잠깐 출근해서 일을 좀 할 거라서 아마도 월요일 밤에 듣고들 계실 텐데 오늘 하루도 월요병과 싸우시느라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또 화요일일 텐데 듣고 계시는 시각 기준으로는 또 화요일만 지나면 수요일은 또 버틸만 하잖아요. 네, 또 목요일이 있으니까 또 목요일까지 갔으면 거의 다 간 겁니다. 다음날 금요일이니까. 네. 맞다. 이번 주에는 3일절이 있죠. 네, 수요일이 3일절이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 밤이실 거잖아요. 그럼 내일이 화요일인데 수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내일은 금요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 잘 버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자주 오니까 좋으시죠? 네. 혹시라도 무슨 사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뭔가 사연이 있으신 분들, 고민 상담 같은 거는 제가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본인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뭐 재미있었던 일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사연 낭독도 한참 안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안 해서 안 한 건 아니고 사연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네. 구독자가 적은 채널이라 그런지. 네. 그래서 사연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들어가세요.